중에서요, 상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물은요, 스스로가, 물이든 공기든요,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해요.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자정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자정작용이 하지만 이걸로만은 마시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이 마시는 물이 자정작용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인공적으로, 일부러 인공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정수 과정, 정수법이라고 하는 거죠. 물을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먼저 크게 보시면요, 처음에 뭐 외우지는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니다. 먼저 침사 과정이에요. 자, 침사 과정은요, 안에 있는 물에 있는 모래 입자 같은 거 있죠. 모래 입자 같은 거를 먼저 깔아앉히는 거야. 그럼 모래 입자 같은 걸 깔아앉혔어. 물을 놔두면 그럼 모래 입자 같은 게 깔아앉았어요. 그럼 그 위에 물만 싹 뜬 거죠. 그래서 모래 입자를 먼저 제거하는 거 침사. 그리고는 또 그 입자를 끄집어내고 나서 그 물, 그걸 바로 마셔도 됩니까? 아직은 안 돼. 그 물을 또 놔두면은요, 또 밑에 불순물질 같은 게, 부유물질이 또 깔아앉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침사, 큰 모래 입자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또 놔두면은 밑에 무거운 불순물질이 깔아앉고, 침전 되셨어요? 깔아앉았어. 그럼 그 위에 물만 살포시 떴어요. 그럼 그걸 먹어도 될까요? 아직은 멀었어. 그걸 다시 또 어떻게 한다? 여과시키는 겁니다. 걸러내는 겁니다. 여과지로 걸러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걸러진 나머지 물, 그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균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뭘로 소독을 하냐면요, 염소를 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 가정으로 급수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모래 입자 같은 큰 거를 먼저 없애, 침사. 그리고 없애고 난 그물을 좀 놔둬. 그러면 불순물질을 깔아앉힌다. 침전. 그리고 깔아앉히고 위에 있는 물을 살포시 떠서 한 번 더 걸러내겠습니다. 여과. 그리고 걸러낸 그물에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소로 소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물을 우리는 마시는 거죠. 그래서 급수, 그래서 상수 처리 과정, 정수의 과정은 침사, 침전, 그리고 여과, 염소 소독, 그리고 급수. 되셨어요? 막 달달 외울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부활 현상이라는 용어 하나만 기억할까요? 부활 현상입니다. 자, 부활 현상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보면은 우리가 마시는 물에 뭘로 소독했어요? 염소를 가지고 그 물을 소독했거든요. 그러면 그 소독 왜 했어요? 세균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염소로 소독했더니 세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어졌어요. 죽었어. 그런데 염소 처리하고 나서요, 얼마 지나서 처음에는 0에 가깝게 줄어들었는데 얼마 후에 세균이요, 평소보다 더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부활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균이 부활했다 생각했어요. 죽었던 세균이 부활했다, 이렇게. 그래서 부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용어 뜻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의 음용수 구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상수 과정이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요, 그 색깔이 뿌옇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황토색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무색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질문합니다. 염소 맛이 있으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소독약 냄새가 나면 정상입니다. 왜? 아까 염소를 가지고 소독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염소 이외에 이상한 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염소 냄새가 나면 안 된다? 그럼 X. 염소 소독약 맛 날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염소 소독약
이외에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염소를 가지고 소독했지 않습니까? 그 염소가 우리 마시는 물에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다. 뭐가? 염소가. 잔류염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염소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최소 0.1 ppm 알아두십니다. 잔류염소는 물속에 잔존하고 있는 염소예요. 얼마? 0.1. 잔류염소 0.1 되셨어요? 그 다음에 pH,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따져보는 pH. 자, 이거의 수치는요, 마시는 물의 조건은요, 제가 요거 지난번에 5, 그 다음에 8, 6이라고 외우자 그랬어요. 586. pH는 586입니다. 그리고 저 사이에다 뭐를 하자? 중간에 점을 찍어. 5, 그리고 8 사이에 점을 찍어. 그럼 뭐예요? 5.8에서 그 다음에 8.6, 5.8에서 8.6, 5, 8, 6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 요거 여러분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정리 잘 하셔서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일반 세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조금은 있어도 돼. 그럼 조금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물 끓여 먹으면 없을 거야. 그래서 일반 세균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냐면요. 자, 내가 물을 1cc를 떴어요. 1cc를 떴을 때 몇 마리 이하여야 된다? 100마리 이하면은 괜찮아. 물 1cc를 떴을 때 100마리 이하이면 괜찮아. 뭐가? 세균이요.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요. 대장균 있죠? 이 대장균은 수질 오염의 지표, 그죠? 수질 오염의 지표 또는 분변 오염의 지표라고 하잖아요. 왜? 대장균은 대장, 변하고 관계되니까. 되셨어요? 그럼 이 대장균은 수질 오염의 지표인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됩니까? 그랬을 때 물을 이번에는 거꾸로 가세요. 아까 세균수는 1cc에 100마리였어요. 거꾸로 갈 거야. 물 100cc에 얼마 돼야 된다?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돼요.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된다고요. 물 100cc를 떴어요. 물 100cc 중에 대장균이 한 마리라도 있다면 그 물은 음용수로서 어떻다? 부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음용수 구비 조건 요거 정리 그래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떤 학자 두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뭐를 했냐면 물을요 이렇게 잘 여과 흡수해가지고 정수를 잘 해가지고 물을 썼더니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코레이 장파 세장 이런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률이 줄어들더라 라고 발견한 거죠. 그리고 현상을 뭐라고 했다? 밀스 라인케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 참고로 밀스 라인케 현상. 자, 밀스 라인케 현상은요 어떤 거라고요? 밀스라는 사람하고 라인케라는 이 사람이 자기네 그 국민들한테 물을 여과급수했더니 수인성 감염병 사망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더라 라고 연구했다. 그래서 밀스 라인케 현상입니다. 되셨습니까? 하나 참고로 그거까지 정리합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음용수 구비 조건 요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부활 현상 어렵진 않죠? 세균이 원래보다 더 많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용어 정의 봐주시고요. 되셨습니까? 정리 잘 해주십시오.